수년 동안 여러분은 이란이 무적의 군사 강국이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엘리트 중의 엘리트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주저리 없이 정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광신적인 군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겨누고 세계 최대 석유 수송로를 봉쇄하겠다고 위협하며 서방을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도 들었고 전 세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미국 정보기관도 이스라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혁명수비대 군인들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그들은 변장을 하고 위조 여권을 들고 몰래 국경을 넘으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범한 범죄자들처럼 말이죠.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선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참한 나라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을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한 정권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보다요. 이건 단순한 탈영이 아닙니다. 이건 붕괴입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그토록 잔혹했기에 40년 된 정권의 군사 엘리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구로 선택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이란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상대방의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각을 기억해 두세요. 영상 마지막에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평범한 군대가 아닙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에 창설된 혁명 수비대는 매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국가가 아니라 정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권을, 마치 당신이 자신의 나라 안에 또 하나의 군대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군대는 최고 지도자에게 가장 광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이도록 훈련받고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받으며 무엇보다도 절대 의문을 품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란 경제의 일부를 통제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같은 다른 나라의 무장단체를 지원하며 드론, 탄도미사일, 첩보망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이란 안팎에서 정권의 무장 세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 세계는 혁명 수비대를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조직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미국은 혁명 수비대를 공식적으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위조 여권을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고 있는 남성들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붕괴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것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미국과 이란은 핵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담은 오만과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오만 정부 대표들이 양측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자문관 제러드 쿠슈너가 미국을 대표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측은 제안을 내놓았고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너희에게 10년 동안 전체 전력망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농축된 핵연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무료로 말이죠. 유일한 조건은 이란이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농축은 하지 않는 거죠. 이 제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정말로 평화적이었다면 정권이 항상 유엔과 전 세계 앞에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었을 겁니다. 에너지는 보장되고 제재도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를 거절했고 정중하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락치는 이란이 자국 영토 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생산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말했고 그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국인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연료를 거부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연료가 아니라 생산 과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원한다는 유일한 이유는 최종 목표가 전기가 아니라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협상 도중 이란 대표들은 미국인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어떤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약 10,000kg의 가공된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중 약 1,000kg은 20%라고 불리는 더 강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460kg은 60%R라고 불리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였습니다. 참고로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는 90%로 농축된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60%면 이미 상당히 가까운 수준입니다. 꼭대기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위트코프는 공격 후 한 인터뷰에서 이란 협상가들 자신이 자랑스럽게 그에게 그 비축량이면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11개. 평화 협상 테이블에서 위트코프는 그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제연합에 이런 물질을 통제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사찰관들을 속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위협으로 말입니다. 60%로 농축된 우라늄 460kg, 20%로 농축된 우라늄 1000kg, 그리고 나머지는 3.67%입니다. 그들은 이 물질을 농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원심 분리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한 공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미국 팀은 더 이상 협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화는 위협적인 신경전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긴장된 한 회의에서 아라그치가 위트코프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트코프가 일어나서 그냥 떠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싶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미국은 그곳에서 필요로 하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란은 협상을 연극처럼 이용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고 그 사이에 그들의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이란이 방금 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보유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미국 외교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공짜 연료도 거절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간 미국 대통령이었다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제재를 가하시겠습니까? 유엔에서 회의를 소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협상하시겠습니까? 미국의 대답은 전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질문이 등장합니다. 한 나라가 상대방이 결코 양보할 의사가 아직 없었고 단지 시간을 벌면서 11개의 폭탄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무엇을 할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다음에 한 일은 외교적 성명을 보내는 것도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도 유엔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고 이란 자신조차도 결코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공동 군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작전을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에픽 퓨리, 이스라엘 측에서는 로링 라이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군의 모든 군사 부문이 참여했습니다.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우주군, 그리고 예비군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모두 함께 이스라엘군과 통합되어 현대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수개월 동안 이란 정권 수뇌부의 움직임을 감시해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느 아침 이란 정권의 지도자 49명 이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란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성들, 장군들, 지휘관들, 최고 지도자의 고문들이 한 방에 앉아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논리에 따라 아침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람이 공습에 덜 유리하고 태양 때문에 조종사들의 시야가 방해받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모이기에 가장 안전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란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받는 지도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장소도, 이름들도. 이것은 운이 아닙니다. 정권의 심장부에 침투한 수년간의 정보 활동입니다. 미사일은 아무도 반응할 틈도 없이 도착했습니다. 한 번의 작전으로 지도자 4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정권의 최고위층이 몇 분 만에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수십 년 동안 나라를 통제해온 남자,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뒤 하메네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가 나를 잡기 전에 먼저 그를 처리했다. 그들은 2번이나 시도했지만 내가 먼저였다. 이는 2024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 자신을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입니다. 이 시도들은 이란 요원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소식이 확인되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그 충격이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첫 공격이 있은 지 2시간도 채 안 되어 이란은 그 지역의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생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군사 능력도 온전하며 새로운 지휘관들이 이미 자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망한 지휘관들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지휘 체계는 정확하고 끊임없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모이는지 모두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댄 케인 장군, 미국군 최고사령관은 이번 작전이 몇 달,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에 걸친 신중한 계획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충동적인 공격이 아니었고 이는 탁월한 정보 활동의 결과였어. 그리고 그때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 전투에서 지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군대는 전투에서 질 수도 있고 그 후에 계속 나아가지. 하지만 혁명수비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어.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지. 그건 신념의 붕괴였어. 혁명수비대의 병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조용히도 아니고 조직적으로도 아니었어. 혼란스럽고 절박하게 각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어떻게든 도망쳤지. 소셜미디어에는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돌기 시작했어. 상상해봐. 전쟁을 위해 훈련받은 군인들이 군복 위에 민간인 옷을 입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자기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야. 일반 민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국경을 넘으면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고 두려움에 떨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지배하는 나라, 기본적인 인프라도 없고 치안도 없으며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 중 하나야. 그런데도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선택했어. 이런 점이 그 당시 혁명수비대의 사기와 심리적 상태를 모두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평범한 병사들만이 아니었어. 현장 지휘관들과 고위 장교들까지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을 위협하기 시작했지. 바로 공개적으로 정권을 버리겠다고 말이야. 정보원에 따르면 일부 지휘관들이 남아있는 지도부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 정권이 정치적인 해법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자신들이 반대편에 섰다고 선언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지휘관들이 공개적으로 등을 돌리면 남아있는 혁명수비대도 몇 시간 만에 무너질 거야. 이란 외무장관 자신도 생방송 인터뷰에서 결국 명백한 사실을 인정했지. 기자가 공격 첫 몇 분 동안 몇 명의 지휘관이 사망했는지 묻자 대답은 몇몇 지휘관을 잃었습니다였어. 이건 사실입니다라며 그는 곧바로 의미를 축소하려 했고
군사 능력은 여전히 온전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이었지. 그리고 세상은 들었지? 트럼프는 그에 반해 혁명수비대와 이란 정규군 그리고 경찰에게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안을 했지. 그는 이렇게 말했지. 지금 무기를 내려놓으면 완전한 면책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면책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는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면책. 적대 정권의 군인들에게는 전례 없는 제안이었지.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 탈영병을 받아줄 미군이 지상에 없었던 거야. 이란 내 조직적인 반정부 세력은 수년간 정권에 의해 파괴되었고 지도자들은 체포되거나 처형당하거나 망명길에 올라야 했지. 탈영병들이 피신할 수 있는 저항 조직은 없었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아프가니스탄 국경으로 향했지. 카메네이가 사망하고 지도부가 제거되면서 이란은 명확한 지도력을 잃었습니다. 통제권을 잡은 사람은 알리 라리자니, 전 이란 국회의장이자 이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안보그룹의 남은 부분을 책임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정권의 남은 부분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라리자니는 저항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계정은 이란이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라리자니 본인이 오만의 중개인을 통해 미국과 접촉을 시도해 대화를 재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저항을 요구하지만 사적으로는 도움을 청합니다. 트럼프는 대화가 고려되고 있다고 확인했지만 이란의 상황을 세계에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협상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2인자와 3인자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진작에 거래를 성사시켰어야 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죠. 이란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포기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공식 목표를 포기하며 수십 년 동안 이란 국민을 억압해온 엄격한 법률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서두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동안에도 정권은 내부적으로 계속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정권이 이미 패배했음을 알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지만 협상하는 대신 위협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아르세날이 밝혔습니다. 11개의 폭탄을 자랑했고 미국 외교관에게 소리쳤으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 그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핵 프로그램의 규모를 드러냄으로써 이란은 미국에게 행동할 완벽한 명분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소리치면서 그리고 모든 합의를 거부하며 마지막 외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무적이라고 느끼면서 잘못된 순간에 경계를 늦췄습니다. 이것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만함입니다. 한쪽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면 더 약한 상대는 절대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만함은 이란보다 훨씬 더 큰 제국들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정권은 미국의 미사일에 의해서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무적이라고 확신했던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실 답변을 꼭 읽고 싶습니다. 이란 정권이 이번 갈등을 버텨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이 완전한 몰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러한 주제를 군더더기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